바다처럼 깊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야.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많이 들으시죠?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아이고, 이거 참, 미국은 다시, 이 차트를 보니까요, 다시 이렇게 쫙 올라가는 확진자 그런 분포를 보이고, 우리도 뭐 여전히 그런데, 아유, 뭐 우리도 그렇지만 참 이 장사하시는 분들 참 걱정입니다. 예? 주말에도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일부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독거노인은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가보면 그 유명한 맛집 포함해서 다 이렇게 좀 썰렁한 모습을 봤는데, 빨리빨리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진정이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허리를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길을 내, 이 파나가 이철수님의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 없던 3프로 상담소도 저희가 2021년 1월 초에 길을 내서 벌써 여러분과 함께 한 지도 8개월째가 됐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을 보면 제가 정말 뿌듯해집니다. HJ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프로입니다. 감성과 이성이 골고루 섞인,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가장 기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주셨는데, 이럴 때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기다리셨고요. 또 주식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는데,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세 분이 아니군요. 오늘 5분인데 차례차례 소개를 하죠. 저 왼쪽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주치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거의 대다수 분들이 내 인생에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1학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요즘 몸이 약해져서 그냥 뭐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정도인데, 아까 우리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집 근처에 단골바 음악 듣고 그런 데가 있는데 가끔 힘든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퇴근길에 가서 위스키 한 병 사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런데 전에도 뭐 이렇게 음식점에 단골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서빙하는 이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뭐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팁도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자, 제 오른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동학개미들의 멘토 우리 박세익 전무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채슬리 자문. 채슬리 자문. 네. 아직 정식 투자 자문 면허는 없습니다만 준비 중이죠? 네, 준비 중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주가 변동성도 심합니다. 그죠? 일교차 심할 때 몸에 그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나 이런 질병에 걸리기 쉽듯이 요즘 주가 변동성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유. 네. 지난주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지만 그 지난주. 네. 그래서 이 주가 변동성에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요. 오늘 상담소를 통해서 좀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3프로 상담소 33회와 함께 하실 힐링싱어를 소개해야 드려야 되는데, 힐링싱어들입니다. 오랜만에 트로트 장르에서 팀을 모셨는데, 혼성 댄스 트로트 그룹입니다. 아주 올 여름을 아주 뜨겁게 보내셨던 분들이죠. 아울렛 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다르셔야 돼. 지금 이제 이 인사를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목소리 톤이나 어떤 분위기를 제가 좀 읽었는데 이제 저희는 상관없는데 저희도 뭐 소개 같은 거를 선생님들 톤에 맞춰서 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저희가 너무 튀면 좀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도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이게 방송 톤이 아니라 제가 워낙 이 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도 진료보고 쳐져서 왔는데 에너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가 너무 튈까봐. 저희 아재 톤에 맞추시면 안 되죠. 확 올려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맥시멈. 우리가 맥시멈 톤. 그걸 모르시는구나. 네네. 우리가 이렇게 밑밥 깐 거예요. 밑밥을 네, 깔아드린 거라고. 우리 형님 라디오스타까지 나가셔서 네,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네, 자, 소개를 부탁드리죠.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 플러스 1 아울렛입니다. 네, 2 플러스 1 아울렛입니다. 2 플러스 1. 네. 그래서 아울렛이에요? 네. 아, 여자. 오랜만에 플러스라는 단어를 네, 플러스. 우리 옛날에 저 미국 있을 때 보면 바이 원 게론 프리 있잖아요. 예. 바이 원 Get 게런 'em 프리. free. 그게 2 플러스 1이죠. 누가 원인가요? 여기 제가 이제 여자 네. 혼자라서 네, 제가 원이고요. 네. 여자 하나와 남자 둘이라서 이렇게 2 근데 플러스 1 어쨌든 됐습니다. 트로트 경연 대회, 그러니까 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에서 네. 활약을 하셨었죠? 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각자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룹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진짜 오늘 기대되네. 노래 두 곡인데 어떤 네. 노래가 나올는지. 네, 이 3프로 상담소 이 8개월 만에 가장 기대되는 무대인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성함이 그 영기님, 네, 제가 영기님,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박성연, 네, 그리고 성훈, 박성연님 네. 이렇게 그 싱글 앨범 이름이 돌아버리겠는데 네. 네. 요즘 주식시장이 돌아버리는 줄 네, 알았어요. 그렇죠. 주식 보면 돌 것 같죠. 네. 오늘 라이브 곡도 돌아버리겠네. 네. 그리고 개인곡 메들리로 네. 여러분께 두 곡 준비할 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기업 20년 근무한 40대 직장인입니다. 모두 알만한 대기업에서 20년을 근무했으니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처한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20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임원이라는 위치에 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나 임원의 자리는 너무도 한정적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부장의 자리에서 몇 년을 버티다 보면 결국 명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러한 현실도 저의 미래를 숨막히게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자산 형성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회사 생활 3년 차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도와줄 처지가 되지 않았지만 맞벌이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대출 2천으로 5천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시작하였지만 1년 반 만에 24평 1억 6천 아파트를 1억 대출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대출은 있었지만 맞벌이를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내 집 장만이라는 목표를 빠른 시기에 달성했으니 그보다 좋을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나오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욕심이 과했던 것이었을까요? 추가로 33평 미분양 아파트를 3.7억 덜컥 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고난의 행군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둘째 아들을 낳으셨고요. 씀씀이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내 식구가 월급만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평월에는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성과급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갚아가는 악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4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나니 약간 숨통이 트였지만 그렇다고 저축돈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취득가 대비 1억 정도는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몰세권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경기 남부권 쇼핑몰 신축 인근에 10년 넘은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제가 매각한 아파트는 3배 가까이 뛰었고 취득한 아파트는 오히려 하락했다가 최근 매입가 대비 2천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매각가에서 올라가게 되면 못 사게 되고 내리게 되면 더 못 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는 조금씩 일을 하기는 하지만 큰 돈벌이는 안 되다 보니 서울에서의 내 집 장만의 꿈은 이제 꿈꿀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퇴직해봐야 2억 정도인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아들 둘 장가까지 생각하면 가족들한테 한없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2020년부터 3프로 TV와 함께 출퇴근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 조언도 얻고 좋은 성과도 나긴 했지만 가용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 부의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남은 기간이라도 퇴직 후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프로 상담소에 메일을 보낸 것은 프로님들의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필요하지만 요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조언을 윤 교수님께 부탁드리려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부동산으로 상처받고 있는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힘을 주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40대 20년 근무한 거 보니까 40대 중에서도 40대 후반일 후반 가능성이 쪽이시겠네요. 많죠. 20년 대기업에서 20년 그러니까 부장이시고 임원 되기 전 그죠? 딱 우리 박세익 전무 딱 그 또래거나 몇 년 한 1, 2년 후배인데. 예, 그죠? 저는 참고로 27년을 근무한 50대 가장입니다. 근데 같은 50대인데 왜 이런가? 액면이. 그래도 40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40대 같은 두 분 사이에 날 끼얹는 거야? 형님 제일 젊어 보이시죠? 진짜. 그리고 독거노인이 뭡니까? 형님. 네. 그 호래비 요즘 호래비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나가잖아. 토요일 날 저녁 5시면 해제예요, 독거노인. 형수님 오시군요. 네? 공항 나가야 돼. 이게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도 내 친구들 후배들도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어.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데 그냥 이 오늘 윤 교수님 말씀을 이제 조언을 듣고 싶으신 건데 그냥 투자 관점에서 간단하게 전무님이 말씀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대기업에 20년 근무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누구나 부러워하는 네. 대기업에 20년을 근무를 하셨고 애들도 키우셨죠. 그리고 아파트를 좀 빨리 팔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김 프로님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현대중공업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오늘? 근데 5만 우리가 원에 팔았는데 55만 원 갔어. 알죠. 그렇죠. 물론 2만 원에 사셨지만 아니 4만 원 샀어. 4만 원에 파셨는데 55만 원. 아니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4만 원에 팔아서 50% 먹었다고 와. 네. 그랬는데 55만 원 갔어. 그것도 한 2년 만에 그죠? 2년 만에. 상대적 박탈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 프로님 인생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야구는 10번 중에 3번 치면 3할 타자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3번이나 안타를 친다는 게 네. 힘들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그 식당에 잘못 투자했다가 네? 식당에 있어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거의 3억 날렸었거든요. 그게 어떤 식당에 근데 무슨 식당이시길래? 김프로님 표정이 되게 좀 좋은 얼굴 표정이 좋아지니까. 아니 여기도 실패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편안해지잖아. 아니 저보고 뭐 갓세익이라고 뭐 그러시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그 3억이면요 지금 아파트 9억이에요.
그게 10년 전에 3억을 날렸으니까 지금은 9억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9억 날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저희 식당의 주방장, 주방에 일하는 직원들, 홀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직원들 그냥 7년 동안 제가 그 월급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 보면 거의 남들이 보면 참 많은 걸 다 가지신 분이구나. 되게 맞아요. 부러워하실 분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벼락거지예요. 벼락거지. 저 처음 들어봤어요. 벼락거지란 그래요? 말을. 네. 근데 벼락거지라는 말을 왜 자주 쓰냐면 나는 투자 안 했더니 나는 주식 안 했더니 주식 가격 2배로 오르고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안 상대적인 했더니 개념이지. 네. 그게 상대적 개념이고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교라고 해요. 비교.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내 주변 사람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가 비교예요. 비교, 그렇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누구나 너 이랬는데. 친구 봐라. 네. 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라는 거에서 스스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인데 지금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못 벌었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김 프로님도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더니 55만 원 가고 그렇지만 그런 장이 평생 반복이 돼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평생 반복이 되고요. 최근에 뭐 오늘도 저한테 부동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부동산 99년, 2000년도에 부동산을 제발 좀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 줄게 라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서울 포함이에요. 서울의 포함 미분양 아파트 제발 좀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 줄게라는 그것도 조치가 있어요. 있어요. 살아보고 사라고. 그러니까요. 한번 어떤 살아보시고. 경우에는 제발 좀 한번 전세 5천만 원만 할 테니까 그렇지. 저기 합정동에 뭐 메트로폴리스인가 뭐 큰 네. 지금 엄청 비싼데. 그렇죠. 네. 그런 아파트 왜 하는 조다도 거지 나? 80% 이상이 미분양이라서 그냥 5천만 원 내고 전세 한 2년 살아보고 결정하시라. 그런 식으로 12년마다 오는 그런 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역사는 반복돼요. 자산시장도. 그러면 이분은 내가 이번에 못 벌었으니까 평생 이제 나는 거지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집을 사게 된 계기가 그거였다 했잖아요. 아우 저렇게 20-30년 된 아파트는 저 뉴욕이나 저기 LA나 가면 할레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강남의 아파트나 뭐 이런 보면서 전부 다 저 할레마 될 거라고 라고 얘기했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집값이 딱 더블되는 거 보고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그러면 지금 자산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뭐냐. 그게 2003년 일이에요. 가장 저평가된 게 뭐냐? 주식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통해서 저 집값 올라간 걸 따라잡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길이 다 있어요 보면 주식하고 우리가 채권이랑 부동산이라 보다 보면 그래서 이분도 제가 뭐 단언컨대 계속 반복됩니다. 주식 시장도요 2년마다 강세장 왔다가 또 한 번 막 조정도 받고 반복되니까 아 이번에 그러면 나는 왜 2017년도에 이렇게 집을 팔았을까? 내가 왜 그런 액션을 했을까? 그 근거는 뭐였나? 그 교훈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주식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자 멘탈에 대해서 그 우리 윤 교수님한테 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뭐 일단 뭐 저한테 이렇게 저기 또 지명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명하니까 좀 지명. 묘한 느낌이 든다. 네. 지명. 네. 보통 저한테 이렇게 제가 1번 타자인 경우는 없는데 근데 뭐 감히 뭐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 하시는데 뭐 심리 지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이해가 된다는 말씀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사실 좀 긴 사연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함께했던 이 힐링싱어 가수분 중에는 제일 그 리액션. 공감 리액션이 제일 좋으셨던 거
네, 제가 원래 그래서 세 분 다 저도, 좋으시고 예. 특히 우리 박성현님. 네. 네. 제가 나중에 개업하면 네. 환자 같이 보고 싶어요. 저 진짜 그러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다. 아니 근데 개업을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개업을 지금 한 10번 이상 했어 지금. 부원장도 다 있고. 그러네요. 네, 제가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계속 하고 네, 언젠가 하겠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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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누군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연 잘 쓰셨고 또 오늘 너무 좋은 게스트 나오셔서 잘 반응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그게 뭐 솔루션이 아니어도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반응해주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이게 잘 힐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좋은 노래 해주실 거에서 거기서 더 힐링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이제 마인드 예를 들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게 직접 마인드를 조정하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네. 한 7, 8년 전부터 요즘 대세는 요즘 뭐 메타버스라 그래서 저도 들어봤죠. 예, 메타버스. 유행이지만 메타가 초월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해서 메타 인지. 메타인지 그래. 인지도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내 생각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아이디어 내보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가 관심이 없으면 메타인지가 좀 이 부정적이면은 엄청 똑똑한 학생인데도 반응이 안 좋으면 말을 나만데. 못해. 맞아요. 예. 그럼 내가 IQ가 좋은데도 못 사용하는데 뭐 죄송합니다. 그냥 소장님 끌고 와서 소장님이랑 저처럼 좀 떨어져도 메타인지가 좋으면 메타인지가 좋으면 그냥 이거는 그런 의견이야. 난 더 완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IQ 자체보다도 그렇게 마인드를 어떻게 보는 마인드가 이제 더 이게 되게 이제 개념적이어서 그게 뭐 실제 어디 있느냐 뭐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요즘 트렌드긴 메타인지라는 게 트렌드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런 다큐를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에 대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좀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훌륭하게 산 그렇죠. 앞으로 훌륭해요. 아니실까요? 네. 그래서 좀 자기를 이렇게 내 마인드에 대해서 좀 내 마인드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좀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맞아요.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게 잘못된 삶인데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팩트가 우리가 불행한 많은 이유가 오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라보는 내 마인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인드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아니라고 뻥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오늘 사연 주신 선생님은 훌륭한 삶을 살고 그렇죠. 행복한 삶이에요. 네. 정말. 내가 먼저 그걸 인정해야죠. 네. 타인들도 다 그러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게 근데 그 트리오인데 한 분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노래 말씀드릴 건 담당이군요, 많은데 노래 아니요 담당. 노래도 많은데 노래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하게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제 기준에는. 근데 저는 부럽지만 제 친구들이랑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뭐 직장 다니면서.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네가 부럽다. 네가 하고 그럴 싶은 수 거 있죠. 하면서 할 수 있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너무 부럽다. 그쵸. 자기는 이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고 가정이 이제 있으니까는 거기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친구들처럼 뭐 돈을 벌진 못해요. 그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 주먹밥 장사. 주먹밥집을 이제 집이 이제 넉넉치 않아서 어떻게든 빚을 끌어모아서 1억 6천을 가지고 서울에서 했어요? 아니요 평택에서 했어요. 평택에서. 1억 6천의 빚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운영해가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빚을 한 60% 70% 갚을 때쯤 이제 미스터 트롯을 나가서 많은 분들이 가게로 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이제
빚을 못 갚고 폐업을 하게 됐어요. 네. 이번 연도 1월달에.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친구들보다 돈을 벌지 못했고 뭐 행복한 이제 뭐 생활을 하지 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뭔가 친구들이 못 해본 뭐 장사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 테니까. 많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박전무도 그러시고 우리 윤 교수님도 그러고 다 세 분 다 이분 뭐 행복한 분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이분 괜히 힘들 것 같다. 힘드시죠.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아 매우요? 매우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 그쵸. 이분 이제 맞아요. 대기업에 시작해서 대기업에 시작하면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신입 사원이 갖는 기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한 3년 있으면 대리되고 과장돼서 또 주재원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되고 임원돼서 이런 이제 스케줄을 네.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쭉 가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저도 이제 뭐 대기업을 갈 뻔했다가 금융권으로 이제 네, 옮긴 입장이지만 다들 친구들끼리 걔는 뭐 무조건 임원이야 이렇게 다 가다가 네. 이게 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운도 위에 있어야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 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된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의외로. 그냥 만나보면 굉장히 좌절해. 그 좌절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야 돈도 내가 모아놓은 게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큰 좌절이 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해서. 그 배지를 떼고 그 회사를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저는 그래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맞닥뜨리게 돼 있는 분들의 심정을 저는 이제 좀 이해하거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리를 해? 그냥 회사 다니면 너 좋잖아. 네. 근데 요즘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해서 이게 뭐 안정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일이 바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날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은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후회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았어? 근데 딱 파는 순간에 내가 잘못 팔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돼요. 어. 자기가 그걸 안 팔면서 신념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아파트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 그렇게 내가 막 신념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 신념이 병이 돼요. 네. 그리고 주식도 팔았어? 근데 얘 내가 막 3만 원에 팔았는데 3만 3천 원 됐어? 점점 올라가. 근데 네. 막 후회스럽잖아요. 4만 3천에 다시 사는 거예요. 진짜 심사숙고했다면. 네. 그러니까 막 단기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투자의 결정, 내가 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심사숙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전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럼 예를 들면 뭐 그 동네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폭등했다. 그 동네가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 동네와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작은 평수라도 사라 이거죠. 살 수 있는 형편이 있다.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맞죠. 그래서 투자도 그렇고 인생의 좋은 결정들도 그 후회는 다 하는데 그 후회를 하는 순간에 어떤 나의 그 중요한 결정들을 유보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다 이렇게 오픈해서 잘못된 거 잘못된 거대로 빨리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자기 스케줄을 이제 정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전시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을 나왔을 때 어떤 대안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원래 뭐 그런 거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장에 네. 작년에 시장이 폭등했거든. 네. 그 폭등장에 누가 돈 못 벌었다고 하냐면 너무 똑똑한 분이 돈을 못 맞아. 벌었다 해요. 왜요?
이상하죠. 네. 똑똑하면 작년과 같은 장에 돈 돈을 많이 벌어야 벌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네. 그게 너무 똑똑한 분이 특히나 저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래 하고 옛날에 잘했던 분들이 힘들었지. 작년에 오히려 힘들었어요. 아. 왜 그랬냐면 너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생각이 내 많으시나? 의견에 음. 신념이 생긴 거죠. 아.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저 아들하고 미국 주식 있잖아요. 네. 밤에 가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밤에 이제 퇴근해서 네. 밤 11시 12시 보면서 가끔씩 같이 좀 하거든요. 오. 그런데 저도 이제 시장을 야 이거 꺾일 것 같은데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올라가길래 마음 아파. 아 올라가네 하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난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절대 못 ETF를. 사지. 그래서 왜 샀냐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ETF 중에 걔만 유독 강하더라는 거죠. 네, 제 생각대로 시장이 약해졌는데 걔만 유독 강해서 다시 샀다. 샀는데 와. 좀 더 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원래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담이 제가 크시다. 제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시장의 주식 시장의 IQ는 2만. 근데 내 IQ는 80. 네. 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주식 투자에 굉장히 고수가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네 IQ가 80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오늘 아침에 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까먹으라는 거죠. 시장을 보면서 유연해라는 거지. 네,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래서 뭐 아주 강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갈 때는 절대 안 안 부러진다고. 부러진다고. 네. 주식 투자가 이래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어. 한마디로 흐름 타는 거예요. 부동산 강풍이라는 흐름 속에 그냥 가서 사면 되잖아요. 네. 사실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가 핫하더라 하면 가서 사면 되는 그쵸. 거고 주식 시장도 이게 흐름이 바뀌었네 하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팔았기 때문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나는 이런 주식을 샀기 때문에 저 주식을 인정 안 하고 예, 그런 분들이 보면 네. 시장에서 그동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시고 했는데 성과가 안 좋은 이유가 나에 대한 너무 지나친 아집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일부 맞춰야 되는 노래 겁니까? 듣고 일부 마칠 시간까지 됐는데 노래 들어야죠. 네. 예. 그럼요. 네. 아울렛이 준비한 첫 번째 힐링송은 예고했던 바로 그 노래죠. 네, 그 노래입니다. 네. 제목이? 돌아버리겠네라는 노래인데요. 돌아버리겠네. 네. 아마 이제 3프로 TV에서 많이 틀어주시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돌아버리겠네요. 많이 네. 오시니까 노래가 더 신나는 거 자,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돌아버리다가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자, 돈 아울렛이 다음에 유연성을 찾으면 돼요. 아, 그럼요. 자, 네. 아울렛이 불러드린 네. 첫 번째 힐링송 돌아버리겠네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죠.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바다처럼 깊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겠네 뜨거운 이 여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시원한 아메리카노 달콤한 아이스크림 뭘 좋아할지 몰라 두 개 다 준비했어. 널 닮은 예쁜 꽃다발 눈부신 다이아몬드 너 때문에 산 거 아냐 오다가 주웠어 파도 소리를 따라 내게 찾아온 설레 두근두근두근 꿈만 같은 일인 거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바다처럼 깊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겠네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겠네 뜨거운 이 여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썸썸썸
썸 타는 썸머 썸 타는 썸머 썸 타는 summertime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다 데려가 줄게. 너랑 나 함께라면 어디든 나는 좋아. 숙박은 5성급 호텔, 예약은 할 필요 없어. 왜 그런 건지 알아, 우리 아빠 거야. 파도 소리를 따라 내게 찾아온 설레. 두근두근 꿈만 같은 일인 거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3%의 깊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뜨거운 이 여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썸 타는 summer 썸 타는 summer 썸 타는 summertime. Let's get it. 썸 타는 summer 썸 타는 summer 썸 타는 summer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해변가를 한 번도 못 가는데 네. 네, 해변가 앞에 해변 한 번도 못 가셨어요? 특히나 파인애플 주스를 먹으면서 이걸 이 노래들이 거의 끝장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돌아버리겠네. 네. 바닷물에 발을 한 5분 정도 담근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겠다. 저희도 바닷가 못 갔습니다. 네. 네, 못 갔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세익 전무께 부탁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3프로 상담사 여러분, 특히 김프로님. 저는 3년 전 3프로 TV와 함께 주식을 시작한 7년차 직장인 27 청년 개미입니다. 어리시다. 와, 네. 3프로 보며 많은 도움 받고 있고요. 취미로 듣다가 최근에는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방송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자산 배분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7년차 직장인인데 고3 재학 중에 모 공공기관 시험에 합격해서 아이고. 지금 재직 중이고요. 공공기관이면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잖아요. 그쵸. 네, 일단 좋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항상 급여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했고 주식은 전역 후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빨리 시작하셨다. 첫 종목은 전기 분야의 전문가이신 팀장님을 따라 삼성 SDI에 당시 제 가용자산 전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한번 마이너스 50%도 갔다가 그런 이제 상한가도 가는 그런 기쁨도 누리기도 했는데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책을 보다 최근에서야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현재 저는 증권 계좌에 연금 계좌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여 약 1억 1천만 원을 주식 펀드, 달러 ETF 등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90%는 고위험 자산이고 주식 중에서도 SDI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포트에서 미국 3대 지수와 개별주 한 25%, 신흥국, 한중, 인도 25%, 현금도 25%, 올웨더 포트폴리오 추종 ETF의 25% 정도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하려면 현재 수익 중인 종목들을 상당 부분 매도해서 또 현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혹시나 김프로님이 들고 있던 현대중공업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연이 되어버렸어요. 김프로님 매니아는 확실합니다. 너무 웃겨요. 예, 참고로 뭐 4만 원에 사서서 6만 원에 팔았다가 55만 원에
네, 그런 아픈 경험이 생길까 걱정한다시는 거죠. 만약 주식을 매도한다면 3프로 TV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종목당 2주씩 분할 매도를 생각 중입니다. 새로운 방법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 계좌와 별개로 2천만 원 정도의 주택 청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금으로 치부하여 포트폴리오와 합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별도로 생각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3프로 상담사 진행자이신 윤대윤 교수님과 김프로님 그리고 전문가분들께 저의 구축 예정인 포트폴리오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셋 알로케이션을 전공하신 김프로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은 참고로 전통 영어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자, 아셋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진짜 이게 김포로님의 리얼 추종자신. 네, 정말 팬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방송에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젊은 분들하고 뭐 얘기할 게 강연인가 뭐 유튜브인가 했는데 왜 돈을 벌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안 택하고 왜 공무원을 하냐. 공무원은 사실은 급여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안정감을 주는 똑같죠. 대신 네. 공무원이 되거나 뭐 교사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빠듯한 살림살이를 그냥 안정감 있게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사회 공복으로서 그죠. 그렇네요. 근데 부자가 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교사를 공부를 하고 구급 공무원 노량진에서 그렇죠. 공시 준비를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진짜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면 뭐 증권회사가 펀드 매니저가 되면 좋은데 그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네? 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제 이른바 복비라고 하는 중개 수수료 문제가 사회 문제가 그렇죠, 난리죠 근데 요즘. 그것도 저는 그럴 것 같더라고. 옛날에 뭐 3억 거래 할 때도 그 수수료율이 그 3억짜리 요즘 30억이 됐는데 30억 됐는데 그 수수료이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내고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자들, 이 자산가들은 어떤 부동산을 좋아하고 어떤 부동산을 파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연에 어떤 분이 온 거예요. 책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지난달까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요. 공인중개사로 업종을 바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분 부모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예도 있는데 이 분도 제 발음 그죠? 그렇죠. 제가 평상시에 예를 들었던 그런 얘기까지 다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신중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27살인데 진짜 성숙한데요. 그니까요. 너무 네. 재테크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뭐 했지? 윤 교수님. 전혀. 전혀.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전혀. 어머. 진짜 근데 놀라셨죠. 27인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20대신데 전 20대 때 빠르다. 노래방만 노래방만 다니셨어. 것 같은데 저는 뭐 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사시고 계셔서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아웃렛 음악도 많이 듣고 제가 뭐 감사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쵸. 삶에 있어서 사실은 즐거움 70, 80대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재미가 없고 외롭고 심심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께 노는 거 힘드시죠? 그러면 20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쵸. 왜냐하면 뭐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거야 하는데 네. 의외로 어르신들은 맞아요. 이 노는 것도 개발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막상, 노는지를 모르시는군요. 놀 거라는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안 놀아봐가지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굳이 전 얘기한다면 그런 뭐 균형 차원의 얘기만 말씀드리지 뭐 너무 경제적으로는 맞아요. 너무 제가 잘하셨다. 그냥 제가 거꾸로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시지 않나 싶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박 전무님. 당연하죠.
그 27 청년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 지금 인턴 청년이 한 6명 와 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와 있었고. 진짜요? 예. 오. 제 지인분들한테는 저 가도 돼요, 교수님 모셔도 됩니다. 다 같이 가고 싶은데요? 네. 그 청년들한테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쵸. 잃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죠, 사실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덜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네. 말이라도 그렇게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위험 자산이니까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쵸. 네. 하면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50%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마인드셋을 딱 해놓고 네. 하는 건 중요하지만 500만 원을 하든 50만 원 하든 정석대로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쁜 버릇이더라고요. 아유 뭐 한 500만 원만 한번 그냥 해볼까? 네. 작전주 뭐 이런 거 한 500만 원 한번 해볼까? 작은 돈인데 네. 그게 처음 이제 뭐 마약 한번 호기심에 했다가 이렇게 물든다 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예, 그게 주식이 약간 도박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도박처럼 하면 그냥 도박 중독되듯이 주식도 마약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이제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SDI라는 지금 최고의 이제 성장주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내 성향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해보다 보면 아 주식 투자에서 성장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게 자신이 들면 워런 버핏처럼 워런 버핏은 포트폴리오 뭘 그렇게 쪼개서 투자해. 내가 자신 있는 거에 집중 투자하죠. 집중 투자. 집중 투자를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뭐 40%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집중 투자는 그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은 확실히 많이 벌어요. 돈은 집중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 회피 성향이에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지만 어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몰빵 투자를 절대 안 안 해요. 하시구나.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종목, 15종목 나눠서 하면 정말 제가 제대로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많으니까. 10개 중에 아까 3개 치면 3할대라고 했는데 네. 주식에서 10개 중에 올라가는 주식 10개 중에 7개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3개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7번 다 맞추고 그죠? 네. 한 번 몰빵했다가 뭐 거래 정지 당하면 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부동산에 묻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부동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이 변동성을 보면 네. 작년처럼 강세장에 돈을 확 벌잖아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쵸. 또 해요. 일반인들이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돈 벌어서 부동산에 묻으면 지켜져요. 차라리. 예, 그 원칙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주식을 보다 보면 부동산 같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정한, 좀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여기 우리 정영진 프로랑 작년에도 네이버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이고 네. 그리고 카카오는 홍대에 있는 빌딩. 그러면 이제 홍대는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곳이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보면 저 정도 배당이 뭐 한 5% 나오는 그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 있는 빌딩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주식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속아서 투자했다가 터지는 망하는. 그 우리 연예인 분들이 투자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그쵸. 보면 저 쓰러져가는 기와집인데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라는 뭐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그린벨트인데 안 되는데. 그린벨트라서 저거는 재개발 재건축 되게 안 힘들 되는데. 건데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기가 그린벨트가 풀린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문이 헛소문이 예, 도는군요.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뿌듯한 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이제는 자산 배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체적인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사요. 네. 더 못 사요 지금은.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을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식으로 1억을 만들고 2억을 만들고 3억을 만들려면 제대로 정석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정석대로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돈이 조금 되다 보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들을 살 수가 있고 그죠? 그쵸, 나중에. 그러니까 전세를 3억을 끼고 5억짜리 집을 사면 이제 5억짜리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쵸. 하지만 네. 3억 부채가 또 있는 생기는 거죠. 거죠. 네. 거기에 내가 여전히 주식을 2억 하고 있으면 총 자산 7억 중에 5억은 부동산이고 주식이 2억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막 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 이제 그 asset allocation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중국, 한국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왜 변동성이 크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기업 경기 민감형 주식이 기업이 거의 70%예요. 아. 경기에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갔다 하는구나. 네. 그래서 경기 민감형 기업이 많다 보니까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화끈하게 화끈하게 떨어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어서 저는 미국 주식을 늘려가는 게 맞더라고요. 아, 그 거기 미국 변동이 주식은 크지 어떤 않으니까. 주식 경기에 전혀 영향을 안 안 받는다. 받는. 예, 우리가 용비역 첨가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밀새 이런 네.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 보면 그래요. 세계 경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위대한 기업 미국에 많잖아요. 보면 그런 기업들을 한국 주식에서 돈 벌어서 거기다가. 또 미국 주식을 좀 늘려가는 뭐 그런 전략이 저는 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셋 알로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예를 제가 어떻게 드냐면은 작년 3월 달에 주가 폭락했잖아요. 왜?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주식 반토막 났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 그 종목은 한 서너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전체 자기 자산이 100이다 그러면 주식에는 10이 지금 배분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어떤 종목이 반토막이 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는 사실 몇 퍼센트 안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뭐 다른 자산은 다 논외로 쳐놓고서 그것만 보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반토막 난 거에 그것만. 지금 막 물론 이제 민감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달에 보니까 이렇게 자산 배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막 방송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리 잘 못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매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방송 없으니까 엑셀 스프레드에다 이제 내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쫄아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쫄아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주식 비중이 크잖아. 부동산을 많이 안 하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한 2, 3주 계속되면은 나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주식 비중이 한 예를 들면 4, 50%로 돼 있는데 이게 30% 손실이 나면 15% 손실 난 거죠. 전체 그렇죠. 자산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은 오히려 올랐더라고. 부동산도 올랐고 또 그땐 또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금리도 낮아지니까 네, 채권 채권에서도. 갖고 있는 거 이기는. 그래서 이쪽을 살짝 부동산은 어쩔 수 없고 요걸 살짝 헐어서 여기다 더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근데 이게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졌지. 그러니까 살짝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이 주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땐가 적게 해야 될 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뭐 3% 같은 또 우리 박세익 전무의 컨텐츠 같은 걸 보시면은 힌트가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을 좀 잘 쓰셔야 될 거는 오를 때도 여러분 더블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산 대비하면 더블 난 게 아니죠. 그렇네요. 기껏해 한 5% 올라간 거고 반토막 났다고 막 그런데 해봤자. 여러분 전체 자산 대비하면은 5% 10% 네, 빠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아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배분이 훨씬 더 많은 나라죠. 아직까지도 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주식, 좋은 우량 주식에 대한 배분을 더 늘릴 여유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죠. 자, 그러면 아울렛이 준비한 두 번째 힐링송 네. 메들리. 네, 네. 메들리 네. 준비했습니다. 네, 와, 본인들 기대됩니다. 히트곡 메들리예요. 네, 그렇죠. 저희 각각의 노래들을 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네. 와우.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대표곡을 이렇게 싹 네. 이렇게 엮어가지고 준비한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드릴게요. 와. 네, 첫 곡은 공주님이란 곡입니다.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법 같은 이 시간을 내가 선물할게요. 내 손을 잡고서 턴을 해요. 영원을 약속할게요.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의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자, 다음 곡 복숭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은 까실까실 속은 물렁물렁 잔뜩 물흐른 복숭아 그게 딱 나예요. 도도해 보여도 한없이 무른 여자예요. 왠지 까칠까칠 섹시한 뒷태가 남자 좀 울릴 것 같지만 살짝만 찔러도 덮어주는 여자. honey 빼어 물면 알아요. 애태우는 내 마음을 숭아숭아 복숭아 같은 여자 꿀처럼 달콤한 나란 여자 핑크빛 순정 익어갈수록 큐티 섹시해지는 숭아 복숭아 숭아 그 복숭아 자기야 빨리 어서 다가와줘요. 나를 사랑해줘요. 나 하늘을 것 같아줘요. 3% to be placed and let's get it. Yeah! 동네 오빠! 헤야!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연기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동네 오빠 춤을 좀 추고 싶은데 점점이 자꾸 안 돼.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땡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헤이! 아플 때는 119 못 사올 때는 112 심심할 때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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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동네 오빠 Let's get it.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